점심 메뉴를 고민하던 내 옆자리 동료가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주식으로 몇 천만 원을 굴리는 투자자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국에서는 이게 아주 흔한 일이에요. 오늘 한국의 젊은 세대가 왜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두 가지 주문, 영끌과 존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재테크. 한국에서는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재물을 뜻하는 한자 재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가 합쳐진 말인데요. 간단히 말해 돈을 불리는 기술을 의미하죠. 예전에는 일부 부자나 전문가들만 하는 특별한 활동처럼 여겨졌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재테크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왜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바로 집이 있습니다. 한국, 특히 수도인 서울에서 내 집을 갖는다는 건 정말 큰 꿈이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꾸준히 모으면 언젠가는 내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게 최고의 성공 공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거예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 20년을 모아도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하나 사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오자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월급만으로는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퇴근 후에, 주말에, 잠들기 전에 주식과 코인,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2의 직업처럼요. 이렇게 모두가 투자에 뛰어드는 분위기 속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영끌이에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말의 줄임말이죠. 영끌이 무슨 뜻이냐고요? 말 그대로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금으로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내 월급, 보너스는 기본이고요. 잠자는 돈을 깨우기 위해 저축, 예금을 해지하고 심지어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까지 다 끌어 모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투자 세계에서는 종종 시드머니, 즉 처음 시작하는 돈의 크기가 수익의 크기를 결정하거든요. 작은 돈으로 시작하면 큰 수익을 얻기 어려우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최대한 큰 돈으로 시작하려는 거죠. 영끌은 주로 부동산을 살 때 많이 쓰는 말이었어요. 너무 비싼 집값을 감당하기 위해 부모님께 빌리고 은행에서 빌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합쳐서 겨우 집을 사는 거죠.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아주 큰 베팅처럼요. 물론 여기에는 큰 위험이 따라요.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만약 투자에 실패하거나 대출 이자가 오르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부자가 되는 길만 남았을까요? 아니요. 진짜 어려운 관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단어, 존버가 등장합니다. 존버는 존나 버틴다는 뜻의 비속어를 줄인 말이에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hold on for dear life와 아주 비슷한 뉘앙스죠. 죽으림을 다해 버틴다는 뜻이에요. 투자 시장은 매일 매 순간 위아래로 흔들려요. 내가 산 주식이나 코인의 가격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죠.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파란색 숫자, 즉 손실을 보고 있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무서워서 팔아버리고 싶어져요.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이런 공포감이 들죠. 하지만 존버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때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를 거야. 좋은 자산은 결국 우상향한다.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존버 정신의 핵심이에요. 단기적인 하락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가치를 믿고 묵묵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젊은 투자자들 커뮤니티에 가보면 다 같이 힘든 시기를 버텨내자는 의미로 우리 함께 존버해요 같은 응원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 전략을 넘어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는 동지애 같은 거예요. 물론 존버가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자산을 붙들고 버티다가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묻지마 존버는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영끌해서 투자하고 존버하며 버티는 삶. 어떤가요? 이 단어들에는 희망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한국 젊은이들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해야만 했던 생존의 방식에 가까운 거죠. 누군가는 영끌과 존버를 통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기도 하고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다가가기도 해요. 그들의 SNS에는 성공 스토리가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밤새도록 투자 공부를 하느라 잠 못 이루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를 들여다보며 가슴 졸이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숨어 있습니다. 영끌과 존버, 이 두 단어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젊은 세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이 아닐까 싶어요.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떻게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보려는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한국 친구에게 요즘 재테크 잘 돼? 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 친구는 웃으면서 그냥 존버하고 있지 뭐 라고 대답할지도 몰라요. 그 한마디에 담긴 수많은 감정들을 이제 여러분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희망을 사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묵묵히 버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젊은이들의 재테크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나라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